안녕하세요. 11월 19일 밤, 완초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확률 관련된 개념 정의랑 그 개념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 문제 남은 거 마무리를 하고, 저희 시너지김님께서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부 확률과 독립사건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박지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제 10번까지 하고 예제 11번을 안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간단히 예제 11번을 보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간단히 읽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음, 공정한 주사위 두 개를 굴리시오. 두 주사위에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그리고 두 주사위 합이 6이 될 확률을 계산하시오. 네. 요거 해볼까요? 고영아 선생님이 계속 해보실 수 있으면? 만약에 1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1이고, 음, 그렇게 해서 1, 2, 3, 4, 5, 6이 다 하나씩 있다고 치면 36분의 6 해서 6분의 1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숫자가 나올 확률. 네, 그럴 것 그리고 같아요. 합이 6이 될 네. 확률은 마찬가지로 한 주사위가 1, 2, 3, 4, 5, 6일 때 6이 될 상대편 주사위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6분의 1일 것 같습니다. 음. 6이 두 주사의 합이 6이니까 요거는 지금 순서상으로 적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네. 6이 되는 거 지금 저희가 시간을 좀 들여서 한번 적어볼까요? 음, 박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적어보니 5개라 36분의 5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개가 나온.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정한이라는 단어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챕터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거 같이 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 근데 최경 선생님, 네, 다시. 저 지난번에 네, 확률 문제 8번에서 네. 지금 다시 그러면 공유를, 네네네. 네. 뭔가 아직도 예, 이거 저도 말씀 네네.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아, 이거를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저희 사실 새로 진도를 받은 게 조건부 확률과 독립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진도를 받은 걸 보고 사실 이거를 얘기하려면 저희가 할 얘기가 은근히 또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과 독립사건 요 진도를 본 다음에 이걸 좀 킵해놨다가 나중에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새로 진도를 시작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혹시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이동주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한번 그 생각은 해보긴 했는데, 네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뒤에 단원이랑 좀 네, 연관성이 맞아요. 있다고 네. 하면, 예, 나중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그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이거 8번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8번에 저희가 지금 요거 1부터 4까지 적힌 카드를 뽑는데 100번 시행을 했을 때 1이 25번 나올 수도 있지만 25번 안 나오고 23번이나 27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어, 그 공감을 했고요. 그러면 과연 23번이나 27번 나올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할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네. 근데 네. 오늘 저희가 진도 받은 내용과 연관이 있고 그걸 하고 나서 하면 더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서 음, 그럼 그렇게 할까요? 오늘 저희가 할 진도 받은 것도 좀 재미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음, 어, 그걸 보고 하고 나면 더 할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걸 여기서 그냥 너무 공유를 중단할 필요가 없었는데 음, 요 내용이고 지금 모두 이제 처음 보시죠? 슬랙에 올라왔었는데 혹시 미리 보시고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아, 전 지금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저도 아까 고영아 선생님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원래 제가 요 스터디를 하기 전에 1시간 정도가 벼요. 그 일하고 와서 그때 보려고 하다가 제가 화요일, 목요일 그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내일 시험이 있는데 한 학생이 되게 의외로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그걸 수습하냐고 어, 좀 늦게 집에 와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목표, 이게 조금 약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보이죠. 한번 내용을 살짝 읽어보고, 여기 어,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적힌 뭐 단어들이나 뭐 문장들, 그런 걸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목표를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것도,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두 사건이 독립적인지 확인한다. 음, 그리고 특정 사건이 이미 발생한 경우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 음. 저희가 여기서도 이제 얘기할 만한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분씩 나서셔갖고 좀 단어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볼까요? 음, 또는 좀 의문점이 간다거나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과 또 이 수학에서 사용할 때랑 의미가 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선을 보면, 네. 네, 이동주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처음 음, 목표인 그 독립적인지 네, 확인한다 해서, 네, 그 아래 정의에도 독립사건이라는 게 뭔가 적혀는 네. 있는데, 음, 어, 조금 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봐야 더 와닿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조건부 확률이 맞아요. 아마 독립적이지 않은 확률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일단은 독립이라는 단어랑 조건부라는 단어가 뭔가 그 특수한 쓰임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럼 저희가 아래에 요 정의랑 예제 같은 거를 보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해보도록 해요. 여기 조건부 확률의 정의 부분을 먼저 읽고 갈까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읽어주실 분? 음,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조건부 확률, 정의. 조건부 확률, 다른 사건이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독립사건. 사건 A와 B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한 사건의 발생 확률이 다른 사건의 발생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그러면 이거를 물론 예제를 봐야 더 이제 구체적으로 와닿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조금 추측을 하면서 조건부 확률 독립사건이라는 요 의미를 좀 저희가 편한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음, 일단은 조건부 확률을 보면 어, 두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 걸까요? 꼭 두 사건이 예시가 많이, 네. 네, 예시가 많이 나왔던 그런 동전 던지기 사례 음, 이런 걸로 음,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동전을 한 번만 던졌을 음, 때, 이 사건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연속해서 두 번 던지는 거를 음, 음, 보면 첫 네, 번째 던진 거에서 두 번째 던진 거가 이제 연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때 이 확률 계산은 음, 음, 네, 첫 번째 던진 거가 조건이 되고 그 첫 번째 던진 거에서 이제 두 번째 음. 거의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두 사건이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발생을 하고 걔네들이 지금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뭔가 앞 사건이 있고 뒷 사건이 있어서 뭐 연속해서 발생하는 상황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사건이 독립적인가?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는 말은 역량이라는 말이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그러면 다른 분께서 조건부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야기에 계속 연장을 해서 독립사건에 대한 거라던가 그런 걸 조금 저희가 좀 편한 언어로, 일상의 언어로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음. 초반에 네. 어, A의 어떤 마을에서 음, A에서 B 마을로 가고 B 마을에서 C 마을로 가는 길에 이제 두 개 있고 세 개 있고 이제 얘가 들었었던 게 있었는데 네, 이제 맞아요.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음, B에서 C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음, 이게 각각 독립적인 것 같고 음, A에서 C로 갈 확률은 C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에 세 가지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음, 이제 이거는 확률 얘기는 아니었고 다른 얘기였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사건에 대한 정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길을 택했는데 그 이후에 C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하시오 하면 이건 A에서 B로 가는 조건을 하나를 제시를 한 거니까 조건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고 음, 그냥 A와 B, B와 C만 각각 보면 음, 독립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영아 선생님께서도 요때와 요때와 그래갖고 지금 상황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속해 있는 상황을 예를 드신 거죠. 네. 네. 그래갖고, 어, 잠시만요. 저희, 그, 어, 음, 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독립적인지 독립적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상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예제를 보면서 그, 더 저희가 이거를 구체화 시켜가면 될 것 같아요. 예제 나오는 문제를 보면서. 네. 여기는 근데 카드에서 52장 중에서 에이스가 몇 개가 있는지를 어, 알아야 되는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네. 또 한 분이 읽어주실까요? 제가 네. 읽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예제. 예제 1. 잘 섞인 52장의 카드 덱에서 카드를 2장 뽑습니다. 교체 없이. 첫 번째로 뽑은 카드가 에이스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첫 번째로 뽑은 카드가 에이스가 아닌 경우 두 번째 카드가 에이스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첫 번째로 뽑은 카드가 에이스인 경우 두 번째 카드가 에이스일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에이스가 몇 개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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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네. 그러면 박자 선생님이 이어서 좀 풀어주실 수 있으면 풀어주실까요? 네. 총 52장이니까 네. 52분의 4 네. 확률로 에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어, 그, 그리고 첫 번째로 뽑은 카드가 에이스가 음, 아닌 경우. 음, 그러면 53분의 4로 음. 줄어들 제가 것 한번 적어볼까요? 얘가 50, 어, 잠깐만요. 제가 적을까요? 그러면, 네. 네네. 54분의 4. 전체가 아, 52장이에요. 52구나.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대로 내장은 있으면서 51장이 됐으니까 음, 4분의 51이 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스인 경우엔 4장에서 3장으로 됐고 음, 3장 하고 남은 카드는 51장이니까 3분의 51 음. 확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다 동의를 하신가요? 네, 저도 네. 동의합니다. 고영아 궁금한 게 선생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뽑은 카드가 에이스가 아닌 경우의 확률도 같이 고려를 하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별도일까요? 어,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항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첫 어, 그, 음, 지금은 여기 답하신 거는, 첫 번째가 에이스인 경우가 두 번째고, 잠깐 저희 고양이가 좀, 야, 어, 저희,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에이스가 아닌 거고, 세 번째는 에이스인 경우인데, 그 확률은 지금 적지 않으시고, 어, 두 번째 카드가 에이스일
확률만 이제 상황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대답이 맞나요? 고영아 선생님 질문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앞에 거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닌 게 맞는 거죠. 예. 네네, 지금은, 네. 앞에 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고영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알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거는, 물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어, 지금 요 예제랑 그 위에서 우리가 나온 조건부 확률, 독립사건 이런 이제 개념들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볼까요? 네. 어떤 분이? 고영아 선생님이 좀 설명, 아니면 다른, 어, 개념을 이어서 이 예제와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과 아니면 뭐 독립사건, 아니면 독립사건이 아닌 것과 뭐 그런 식의 개념들과 연관 지어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첫 번째로 뽑은 카드가 음, 이제 교체 없이 이루어지니까 전체 카드가 줄어들음으로써 네, 다음 사건에 영향을 끼쳐서 네, 각 사건은 첫 번째로 뽑은 카드나 두 번째로 카드를 뽑는 사건은 독립적이진 않고 네, 첫 번째로 뽑은 카드에 따른 조건에 따른 두 번째 카드의 확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럼 여기서 사건이 첫 번째 카드를 뽑는 거 이제 시행이 이렇게 있을 수, 그리고 얘네가 연이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있고, 그러면, 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시행 1번이 첫 번째 카드 뽑는 거고, 시행 2번이 두 번째로 카드를 뽑는 거면, 저는 영향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향을, 그리고 음, 이게 조건부 확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네. 제가 잠깐 뒤에 있는데, 제가 프린트한 게 있으니까 뒤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음, 네. 저희가 이제, 어, 그, 바로, 어, 요것들이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 혹시 이거를 저희가 여기서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막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수학을 딱 그 고등학교 때까지 문과 과정까지만 배운 게 끝이라서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대학 수학이라던가 그런 데서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건부 확률을 쓰는 기호가 저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온 김에 한번 써볼까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가 이제 내용을 알았으니까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시행 1번이 A 사건이라고 하면 이게 시행 1번에서 에이스가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사건이라고 하면 두 번째 뽑을 때 에이스가 나온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P 첫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왔는데 두 번째가 에이스가 나올 확률 이렇게 썼던 그 근데 그 교과 과정에서 이제 확률을 안 배우실 수도 있으니까 요즘 좀 많이 바뀌어갖고 음, 안 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렇게 썼던 것 같고 여기는 세 번째는 에이스가 아닌 경우니까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가
어, 에이스가 아닌 경우니까 이렇게 얘가 첫 번째 시행에서 에이스가 나왔고 두 번째에서도 에이스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걸 조건부 확률 이렇게 어, 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호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음. 그러면 그 또 여기서 저희가 막 얘기를 해 나갈 수도 있는데요. 또 혹시 하실 말씀 또 있으실까요? 이 기호 뜻이 혹시 이 얘기 그대로인 거죠? 네? 이 기호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음,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를 먼저 봐서 첫 네. 번째 시행에서 에이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사건이 일어났는데 아, 그런 상황, 그런 조건에서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 어, 에이스가 나온다. 음, 그러면 요거는 첫 번째 시행에서 에이스가 나왔는데 두 음, 번째 시행에서 또 에이스가 나온다. 그렇게. 음, 괜찮죠? 그러면은 그 확률을 곱해줘야 음, 되는 건 아닌가요? 그 혹시? 이제 고영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 음, 해 주시는 게 그게 조금 거기서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 어떤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저희가 올려볼까요? 아, 내가 좀, 또 가야 되겠다. 음, 지금 여기에서 한번 제가, 잠깐만요. 지금 패드가, 음, 요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 예, 그, 맞습니다. 맞죠? 그런 거였던 그런 것 거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얘기를 진행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에이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 또 에이스가 나오고 그런 음, 거죠. 그럼 요거를 그냥 굉장히 편하게 한번 계산해 주실 분? 그냥 첫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 또 에이스가 나오고 그냥 편하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네. 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52분의, 계산하는 거 맞나요, 지금? 네네. 계산해 주시면 아, 됩니다. 계산 맞나요? 네, 52분의 4 확률로 에이스가 나올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가 줄었으니까 51분의 이제 4에서 한 개가 또 빠졌으니까 3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아까 썼던 이제 요 모양이 51분의 3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적어보면 52분의 4가 그 첫 번째 시행에서 에이스가 나온다? 이렇게 되고 곱하기. 근데 두 번째 시행에서 에이스가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시행에서 에이스가 나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 에이스가 나오는
저희가 이런 확률을 곱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또 어떤 분께서 그러면 첫 번째에서 에이스가 안 나오고 두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식을 한번 써주실까요? 여기 옆에다가 여기 하나를 하고 음, 여기다가 첫 번째에서는 에이스가 안 나오고 두 번째에서는 에이스가 나오고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혹시 이걸 식으로 써주실 분? 이렇게 아까 요거처럼 근데 저 식의 뜻이 네, 그 P의 뭐 B 짝대기 A 이게 어, 네, 그 오른쪽부터 나온 순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건가요? 저게 네, 전 오른쪽. 처음 봐가지고. 이거는 요 식은 이제 네. 어, 두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올 확률인 거예요. 요게 그런데 요게 이제 조건을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왔는데 네. 두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올 확률은 얼마니?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에이스가 안 나왔는데 두 번째에서 첫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오고 두 번째에서 또 아니 첫 번째에서 에이스가 안 나오고 두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올 확률. 지금 고영아 선생님께서 적어주신 그 계산인 거죠. 그걸 만약에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써주신 식에서 A의 여집합 네. 기호들만 3개 제가 붙이면 한번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써볼까요? 여기서 어떻게 A에 여집합 이렇게 기호만,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이, 나머지는 P. 그럼 여기가 A에 이게 여집합, 52분의 48이 A의 6건 여집합, 곱하기 B의 확률인데 언제 B의 확률이냐면 첫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게 51분의 4였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음, 이제 고영아 선생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하신 게 이거였죠. 네. 그럼 여기서 더 할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서 사실 할 얘기를 더 한다면 요 두 번째에서 요거 있잖아요. 두 번째에서 에이스가 나올 확률. 지금 이게 자꾸 51분의 3일 때도 있고 51분의 4일 때도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선생님. 선생님, 저희 이제 슬랙에 채널지기님께서 새로 올려주셨어요. 새로운 진도. 그래서 그거 오늘 막 시작해서 지금 저희 그 조건부 확률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문제에서 이어서? 저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어떤 때 52가 이제 분모가 되고 어떤 때 51이 되냐, 요거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것도 여기서, 설명해 주실 네. 분 있으실까요? 분모에 아, 대해. 네네네. 왜 분모가 지금 51이 되는 거. 51분의 3, 51분의 4가 뭐라고? 그러면 그 아까 이동주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 이어서 하시면 아, 저는 그 독립사건에서의 그 네, 독립이라는 게, 네. 아직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음, 잘 섞인 카드 음, 52장에서 카드 한 장을 뽑는 사건을 네, 보면, 결국에 그 카드를 52장 중에서 하나 뽑는 건데, 네. 음, 그게 그 사건만, 방금 예시로 말씀드린 사건만 봤을 때는 독립 사건, 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 이 카드를 뽑는 행위가 독립 사건이 아니게 되고, 어떤 때는 독립 음, 사건이 되고, 요런 거가 조금 음, 헷갈리는데요. 음, 결국에 동전 던지기도, 음, 동전을 한 번 던진다는 그 사건 자체는 맥락에 따라서 그러면 독립 사건이 되기도 하고 아니게 되기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음, 네, 연속으로 던질 때는 그게 독립 사건이 안 되는 건가 싶은 음, 생각도 드는데 지금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게 잘 음, 이해가 안 음. 됩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동전을 이제 2번 이상 던지는 때 이제 얘네들이 서로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지금도 카드 뽑기를 그, 어, 2번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한 번 뽑고, 그래서 시행 1, 시행 2, 이렇게 2번을 해서, 어, 카드를 처음에 뽑아서 도로 넣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께서 약간 어떤 경우에 독립이고 어떤 경우에 독립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해하신 내용이나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음, 사건이 연속이 되더라도 음, 동전을 던질 확률은 발생 확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음, 때문에 계속 2분의 1이기 때문에 독립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서 교체 없이라는 의미 때문에 음, 지금 사건 A와 B가 독립적이지 않은 사건이 된 것 같고, 음, 그런데 이제 각 독립 사건에서도 조건부 확률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잘 음, 모르겠습니다. 아까 동전이 연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에 동전은 앞면이고 뒤에 동전도 앞면일 확률을 구하시면은 사실은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역시도 조건부로 표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음, 한데 그것도 조건부 확률로 쳐주는지는 독립적이어도 조건부 확률이 될 수 있는지는 궁금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고영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시행을 동전 던지기도 한 번 던지고 또 던지니까 그리고 이것도 카드를 한 번 뽑고 또 뽑잖아요. 어차피 시행은 독립적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 저희가 하는 카드 그리고 도로 넣지 않아요. 그리고 동전도 시행을 한 번 하고 시행 1이 있고 시행 2가 있는데 어, 그
요 상황과 요 상황은 좀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지금 하는 음, 카드 뽑기랑 동전 던지기랑은 좀 다르다. 그 이유는, 실행 1과 2가 독립되냐 안 네, 독립되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동전에서는 시행 1이 시행 2의 영향을, 그러니까 시행 1의 결과가 시행 2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시행 1의 결과가 시행 2의 영향을 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독립이고 얘는 독립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예, 네. 예.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독립인 거랑 독립이 아닌 거랑 저희가 뭐 좀 예를 찾아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혈액형 보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 명이 A형이고 한 명이 B형이면 A가 A5고 B가 B5예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가능한 혈액형 막 그런 거 저희가 하지 않나요? A5랑 B5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혈액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O형 나올 수 있었던 거 같아요. O형 그리고 네. B형, A형, B, A형, B형, B형, AB형. AB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다 4분의 1씩. 그런데 첫 번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O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 O형이 첫 번째 아이가 이미 O형을 낳았으니까 두 번째 아이에서 O형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까요? 네, 두 안 번째 줄어들 것 아이도 같습니다. O형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 그렇게. 그러면 첫 번째 아이의 혈액형이 뭐가 나왔는지 그 결과가 두 번째 아이의 혈액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상관없이 두 번째 아이도 똑같이 A형, B형, O형, AB형 나올 확률이 4분의 1씩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독립 사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예를 찾아볼까요? 그 독립인 거랑 독립이 아닌 경우랑. 제가 예를 든 거는 독립 하나 들어봤습니다. 카카오, 네. 음, 또 다른 분이 나서셔서 예를 들어볼까요?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 네. 그, 이거, 뭐지? 해적 통에다 칼 꽂는 그 게임 할 때, 음, 뭔가 칼 꽂으면은, 그거는 좀 조건부 확률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한번 꽂으면 꽂을수록, 그 다음에, 칼이, 지금 카드랑 동일하게, 음, 그 다음이 튀어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지니까, 음. 네. 조건부 네, 확률이 얘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독립적인 음, 사건, 독립 사건의 예시는 그 로또 뽑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로또를 음, 오늘 한 번 사나 두 번 사나 100번 사나 이제 사건이 다 독립적이어서 네네, 네, 맞아요. 네, 네. 음, 그럴 것 같습니다. 로또. 근데 로또 복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전체에 음, 저희가 에이스가 아닌 거를 뽑은 것처럼 전체 부모 수가 그래도 하나 주니까 음. 확률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 자동으로 했을 때만 완전 독립인 건가요, 그러면? 아, 근데 회차가 또 있잖아요. 로또 회차가. 네. 아니요. 네, 근데 매번 회차마다 새로 그거를 굴리지 않나요? 음. 맞습니다. 아, 음, 근데 그 고영아 선생님 말씀은 같은 회차에서 같은 뭔가 회차에서. 번호를 자기가 이제 알고 있으면 피해갈 수 음. 있으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이제 내는 걸 말씀하셨던 건가요, 혹시? 네, 그게 엄청난 수로 도전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분모를 줄여가면서 확률을 높여갈 수는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역시도 숫자의 크기가 연관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고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같은 회차에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네, 같은 한 회차에서. 회차에서. 근데 네, 또 그 이동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회차가 다른 회차인 거죠. 그 이번 주에 사고 다음 주에 또 사고 그렇게 되는 다른 회차에서 그 제가 로또에 한 번 당첨됐다고 그 다음에 당첨될 확률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만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또 다른 예를 어, 음, 황희서 선생님의 슬랙에 올려주신 몬티올 문제도 조건부 맞아요. 확률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음, 그거는 황희삭 선생님이 오시면 여쭤보도록 합시다. 그럼 또 다른 예가 또 있을까요, 저희가? 독립인 거랑 독립이 아닌 거랑. 어,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국과 미국이 있어요. 첫 번째 시행이 나라를 하나 선택한다. 두 나라 중에. 한국 아니면 미국. 그게 첫 번째 시행이에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거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영어를, 네이티브 랭귀지가 영어인 사람을 만난다. 그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 첫 번째, 첫 번째는 그 한국, 미국 중에서 이제 한국을 선택한다. 그게 사건이라고 할게요. 한국, 미국 중에서 한국을 선택한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네이티브 랭귀지가 영어인 사람을 만난다. 이건 어떨까요? 처음에 이제 한국을 선택하거나 미국을 선택하거나 중에서 이제 한국을 선택할 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어떨까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을 선택한다면 일어나. 네, 높아져요. 되게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첫 번째 사건 한국을 선택한다랑 두 번째 사건 영어 쓰는 사람을 만나는 거랑 독립일까요? 독립이 아닐까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죠. 음, 뭐 약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두 개 이상을 두고서 이게 어떤 게 독립이고 어떤 게 독립이 아닐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그 독립적이지 않은 사건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요? 그거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음,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저희 교과과정 수학 지식을 활용을 해갖고, 근데 저도 사실 고등 수업을 안 한 지는 조금 돼갖고요. 약간 가물가물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 학교 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1번과 2번이 이제 저희가 궁금증이 이 단계에 온 것 같아요. 1번과 2번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1번이 이제 저희가 이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1번이 의미하는 거랑 2번이 의미하는 걸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궁금증이 조금씩 풀릴 것 같아요. 좀 얘기를 해볼까요? 1번이나 2번 식에 대해서 좀 말로 풀이를 해주실 분? 제가 네. 해보겠습니다. 1번은 네. A가 일어났을 때 피해 조건부 확률이랑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피해 조건부 확률이랑 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은 경우로 A와 네. 전혀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독립일까요? 독립이 아닐까요? 독립일 것 네. 같습니다. 음. 또 이제 다른 혹시 2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더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실 분? 그럼 요거는 일단은 독립. 음. 근데 1에서 네. 아닙니다. 아니, 더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그 마지막에 A가 일어났을 때 B랑 A가 안 일어났을 때 B랑 음. 그냥 B랑 다 같다고 써주셨는데 네네. 그냥 B랑 같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잠깐 생각해 봤는데 음, 음, 그것도 저희가 저도 생각을 안 해봐갖고, 근데 음, 생각해 보니 앞에 두 개가 같으면 같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음, 네. 음. 좀 생각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이번 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네. 음, 이번 식은 좌변에 있는 거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음, 그리고 우변이 A가 안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독립 사건이 A와 B가 독립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박재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씩 더 정리가 어, 되어 가시나요? 이제 음, 사실 독립인 저희가 이제 아까 네. 나왔던 얘기 중에 A와 B의 사건이 독립인 경우에도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쓸 수는 어,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요? 독립인 경우에도 조건부 확률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A가 일어나지 않던 상관없이 B가 일어날 확률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러니까 독립일 때도
이런 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쓸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것이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 어, 근데 이제 A가 일어날 때랑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이 아닌, 저희 고등학교 때는 종속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 그러면 그리고 하나, 네, 네, 이종수 하나 선생님. 더, 네, 네,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희 예제 1번에서 이제 52장의 카드에서 네, 100 뽑는 경우에, 네, 여기 왼쪽에 그 교집합 부분, 네,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게, 네, 사건 A와 B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그, 맨 마지막 그 세 번째 문제가 두 번 다 에이스인 경우인데, 네, 그러면 이때 사건 A가 뭐냐고 물으면, 음, 52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에이스인 경우가 사건 A가 되고, 네. 사건 B가 뭐냐고 물었을 때는, 51장의 카드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에이스인 경우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말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건은 분명히 두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이 상황은 B가 두 번째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카드를 뽑을 때는 반드시 한 장이 줄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네. 전체가 51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문제 갖다 좀 오래 하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이러면서 개념을 좀 잡아가고 넘어가도.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쯤 이제 궁금해야 될 게 생깁니다. 뭘까요? 그러면 B의 확률이라는 거? 지금 요 상황이니까. 그러면 B는 방금 이동주 선생님께서 이제 사건 B가 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에서 카드를 두 번째로 뽑는 건데, 첫 번째 누군가 카드를 한 장 뽑아간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카드를 뽑는 건데, 그럼 B는 얼마일까? 그런 거? 어. 근데 지금 저희가, 어, 요것과 요거는 저희가, 밝혀냈잖아요. 요 앞에 게 51분의 3이었죠. 뒤에 게 51분의 4였는데, 그러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51분의 3이고,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51분의 4인데, 그러면 이거는 뭘까? 사건 B를 A를 빼고 정의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표기를 음, 해야 음, 되나요? A를, 음. B를. 이거를 구하긴 구하는 것 같습니다. 얘를. 음, 어. 혹시 PB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51분의 3 혹은 51분의 4. 뭐 이렇게 음, 하시는. 혹은. 음. 일 더하면 안 되겠죠? 약간,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냥 그제 누가 와서 카드를 뽑는데 에이스를 뽑을 확률이 51분의 4잖아요. 그럼 두 번째 뽑으면 더 불리한가?
더 유리한가? 음, 첫 번째 누가 먼저 하고 그 어, 순서에 따라서 에이스를 뽑을 확률이 달라지나? 그 그럼 B라는 거는 두 번째 카드를 뽑을 때 에이스를 뽑을 확률인데, 그러면 PB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이고, 만약에 두 번째 뽑을 때 확률을 정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첫 번째 뽑을 때보다 그게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 보통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어, 네,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확률적으로. 다른 분들 의견은? 저는 둘 다 같아야 될 것 같다는 그냥 느낌이 좀 음, 듭니다. 네. 그러면 PB도 52분의 4가 나와야 되지 않냐? 같다면?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약간 고민되긴 하는데, 네, 네, 그 말이 일단 제 의도긴 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게 순서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것 같긴 해서 음, 순서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음, 근데 이건 두 번째지만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면 음, 앞에서 다 뽑아갈 확률도 있을 텐데 음, 그런 뭔가 격차가 더 음. 커지면서 변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보류해 볼까요? 오늘 다 진도를 뭐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어, 좀 처음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약간 독립, 뭐 조건부 이런 단어가 좀 더 저희가 구체화된 것 같나요? 음, 그럼 오늘 이 좀 저희가 개념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고, 어, 그러면 다음 문제들은 조금 더 빨리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PB에 대해서는 또 약간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그럼 레코드를 일단 마치겠습니다.